별게 다 있는 가고 별다방. 다시 하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하준약법 한패 번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하자는 무엇하, 어찌하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름에 쓰이는 이름 하자입니다. 즉 소화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소자는 쓸쓸할 소로 많이 새겨지는데 여기서는 성에 사용했기 때문에 성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라는 분은 누구냐? 한나라의 유방을 도와가지고 한나라, 진나라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울 때 큰 공을 이룬 신하입니다. 이 소화는 쫓았다, 쫓을 준자. 요 하자는 무엇 하자인데 사람이 가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하다. 그래서 무엇하, 어찌하 그런데 무엇하 사람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쫓을 준자는 여러 가지 글자가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하면 높일 존자입니다. 존경한다, 존중한다 하는 존자고 높일 존이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마디촌을 빼면 우두머리 추자가 됩니다. 우두머리다,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밑에 술주자에 술병이 있고 요것은 여덟 팔자는 김이 난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팔로 양손으로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나누어 준다는 사람, 이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두머리 추자가 되고 여기에서 이것은 술병의 뜻을 나타냅니다. 술병 같은 그런 모습인데 술주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그래서 술병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 물인데 이게 바로 술이다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두머리 추, 그 다음 밑에 마디촌이 한자 있죠. 그리고 여덟팔, 다규, 마디촌, 우두머리 추, 높일 존,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그리고 쫓는다.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쫓는다, 따른다는 거죠. 우두머리를 높이는 사람, 우두머리를 따라가면 좋다는 그런 뜻이겠죠. 우두머리도 잘못 따라가면 폐가 망신하고 우두머리를 잘 선택해서 따라가면 개국공신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쫓을 준자는 높일 만한 사람을 쫓아가라. 이것이 시험시험 갈 찾자인데 두 발의 뜻입니다. 발인데 발로 걸어간다, 따라간다, 쫓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존경할 사람을 모시고 따라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자는 맺을 약자입니다. 맺는다, 묶는다라는 뜻도 있죠. 약속이다 하면 묶는 겁니다. 묶을 속자도 묶을 속이고 맺을 약이고 묶을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묶을 속은 나무가 있는데 이것을 끈으로 묶는다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한자고 맺을 약자, 묶을 약자는 뭐냐? 실로서 묶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것은 구기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기작. 이거는 음료로 국자를 뜻합니다. 국자, 구기작.
북두칠성행 할 때 북두칠성 표자에 쓸 때도 나오지만은 요 구기작은 국자, 국을 뜨는 이렇게 생긴 뭐 국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묶을약, 매질약자는 뭐냐? 여기에다가 실을 묶어 놓는다는 겁니다. 실을 묶어 놔야지 분실을 방지할 수 있겠죠. 바로 묶을약, 매질약자는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기를 묶었다, 맺었다, 얽어맸다 하는 뜻입니다. 법자는 법법자. 법이란 참 잘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물이 가는 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법이다. 물 흐르듯이. 즉 순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순리에 맞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맹자에서 말했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했습니다. 하늘의 뜻, 그러니까 이 수라는 것은 바로 인심, 민심, 천심, 이러한 것에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길을 만드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법자의 원래 글자는 이 글자가 법법자의 원래 글자입니다. 물로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물로 보낸다. 누가? 이것이 이렇게도 쓰고 한데 해치, 치. 해치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물론 가상적인 짐승입니다. 이 해치는 선악을 판단하는 짐승입니다. 선악. 그리고 뿔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각수라 합니다. 일각수인데 신통한 능력, 가상적인 짐승이기 때문에 신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치는 선악을 판단하는 뿔이 하나인 신령스러운 짐승이다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 선악을 판단해가지고 벌 줘야 되겠다고 하면 바로 해치가 보낸다는 겁니다. 물속에 빠뜨려 버린다. 그런데 지금은 삼수변하고 갈것자, 물로 보낸다 하는 요 뜻만 남아 있습니다. 한자는 나라 이름 한, 대한민국이라 할 때 한자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보면 대한, 민국 네 글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나라 이름은 이겁니다.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자, 왜 이 한나라가 그렇게 좋을까? 이것이 뭐냐? 아무도 풀지 않았습니다. 풀지 않았는데 해가 딱 있습니다. 해가 있으면 이 햇볕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사방으로 빛나지만은 이것을 좌우의 것은 생략하고 아래 위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햇살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햇살조, 햇살이 빛난다. 그런데 위에 햇살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일을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찍 따는 겁니다. 조조 할인할 때 아침 일찍 가면 할인해주는 그럴 때 쓰는 일을조, 일찍 조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일을조자인데 햇살 하나 부족할 조라고 합니다. 햇살 부족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옥편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햇살이 많다가 오늘 하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뜬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해가 뜬다. 어디에서? 지평선에서 풀밭에서 해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한나라 한자
오른쪽에는 이거는 부수 이름으로는 다룸 가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루었다, 손질했다는 겁니다. 무두질한 가죽입자로 차용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글자의 원형은 뭐냐? 이 글자의 원형은 이 글자가 있고 이 글자가 어길 위자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길 위자의 원래 글자가 바로 다룸 가죽 위자입니다. 이것이 위반한다, 위배된다 할 때 사용되는데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한자는 어길 위자, 어기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길 위자는 뭐냐? 이거죠. 요 위의 것과 밑의 것은 다 발의 뜻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해가 지평선에서 뜨면 공동체 생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할 곳으로 떠나가니까 서로 어기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연상해서 어길 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좋은 겁니다. 해가 뜨면 공동체로 모여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단합하는 민족, 단결하는 민족이라는 연상을 했기 때문에 이 한자를 우리나라 이름으로 선택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했다라는 뜻도 갖게 되는 겁니다. 패자는 해질 패자, 폐단 패자가 되는 건데 이렇게 작을 소자를 쓰고 멀경을 쓰고 이래 하는 것. 이것은 옷이 해졌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졌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졌다. 쳐서 칠복자를 써가지고 빨래해서 옷이 해졌다. 해질 패다.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양손을 넣었습니다. 양손을 넣어서. 전부 다 이 자체가 해질 패로 다 되는데 옷이 찢어진 그런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질 패자가 이렇게 작을 소 밑에 안에 또 작을 소를 넣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밑스물 입에 12획이 돼야 됩니다. 12획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뒤에 와서는 이렇게 쓸 때는 내려버려요. 이렇게 쓰면 11획이 됩니다. 오편을 만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원글자의 모양이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획수가 하나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패, 번형. 번자는 번거롭다, 번민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불이 있어요. 불을 어디에 갖다 대었습니까? 이거는 머리혈이라고 하죠. 머리에다가 불을 갖다 대니까 계속 그 불빛이 있으니까 밤낮으로 불빛이 눈앞에 계속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이게 번민이 생기죠. 번거로울 수도 있고 번민이 생긴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자는 형벌형. 형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 감옥에 간다면 이건 형평성이 안 맞고 형벌의 원칙에도 안 맞겠죠. 그래서 이 형벌 형자는 이것이 평평할 견자입니다. 평평하게 형벌을 집행해야 된다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평평하게 즉 칼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잡혀가야 되는데 안 잡혀가고 어떤 놈은 안 잡혀가도 되는데 깜빵 어디 가고 이렇게 하면 이건 형벌이 안 맞다는 겁니다. 평평할 견자는 방패간, 막을간, 방패간을 2개 썼는데 이것이 원래 글자인데 줄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평할 견자는 중국에서는
10개자의 간체자로 씁니다. 10개의 간체자로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의 용도가 상당히 많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자인데 이것은 왜 10개자가 되느냐? 이것은 문 빗장입니다. 빗장을 양손으로 연다라는 뜻이 이 속에 분명히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거의 다 모르죠. 그래서 문에다가 딱 한일자를 썼어. 이게 바로 문을 잠근다는 겁니다. 빗장산. 문에 빗장을 걸었다는 겁니다. 빗장산이고 이것이 빗장이 있으니까 이걸 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빗장을 양손으로 연다 하는 그런 의미가 10개자에 달려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10개자는 10개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한자 공부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한자는 만들어진 원리,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줘야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재미를 느낍니다. 한자의 재미를 느낀다면 한자 교육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한자 공부하자고 하는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풀어서 해설을 해주지 않으니까 한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자 교육이 인성 교육에도 중요하다라고 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향교에 계시는 어른분, 담수회에 계시는 어른분, 박약회에 계시는 어른분들 전통문화 계승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문화 계승하는데 한자 없이 전통문화가 계승됩니까? 한문은 다 몰라도 되겠죠. 그러나 한자를 좀 알면 전통문화가 친밀하게 자기에게 사람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유적지에 갔다 한자를 몇 자 안다 하는 것하고 전혀 모른다는 것하고는 전통문화 계승의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한자를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한글학회에 계시는 학자분들, 당신들은 한자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한자 공부 안 해도 불편함이 없어.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한자 공부를 해야만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글학회에서 한자 공부를 시키자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준약법. 소하는 진나라를 물리치고 나서 유방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원로들하고 대화해서 약법 3장을 만들었습니다. 약법 3장.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물건을 훔친 자는 남의 종으로 삼는다. 죄에 따라서 종으로 삼는다. 그리고 나머지 진나라의 법은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법 3장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 사형, 물건을 훔친 자, 다른 나쁜 짓을 한 것은 종으로 삼는다. 그리고 진나라에서 가혹하게 실행했던 법은 모든 법은 없앤다 하는 것이 바로 약법 3장입니다. 그리고 한비자는 폐단, 번거로운 폐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비자는 번거로운 형벌에 의해서 폐단을 입었다. 폐단을 만들었다.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